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마음치료에 늦은 시간 없습니다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저의 칼럼이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들 그리고 부부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빠집니다. 아, 내 인생은 망했구나. 아, 더 이상 행복한 시간은 없겠지? 아, 이제는 배우자를 믿고 살 수가 없어. 아, 나는 이제 수렁에 빠졌구나 등등 부정적이고 파국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는데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이고 파국적인 사고는 외도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치료와 회복, 그리고 극복의 노력을 약화시키는데요. 이에 외도 직면 후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상태나 정서 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피폐해지는 삶이 이어지고 마음의 고통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수면장애와 섭식장애를 비롯하여 각종 신경증이 몸과 마음을 괴롭히죠. 그래서 몇 년 묵힌 후에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마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외도 직면 후 흐른 시간 속 추가적 상처로 인하여 마음처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상담 치료에 용기를 갖고 임했다가도 역시 내 고통은 완화되지 않을 거야. 그동안도 안 되었는데 앞으로 잘 되겠어와 같은 파국적 미래 충족 예언을 하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쉽고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외도와 같은 인생 사건이 벌어지면 빨리 상담 치료를 통해 마음 치료를 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정작 외도와 직면하고 나면 외도 피해자의 경우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럽고 어떤 대안과 출구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바뀌지 않다 보니 오로지 외도 내용 파악에 몰입과 집착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약한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외도 직면 후 마음 치료를 빨리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음 치료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저의 주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심리적인 것은 병리적인 것과 유사한 모습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암이 발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기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실 것입니다. 있다면 비상식적이죠. 심리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 괴롭고 힘들며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치료하지라고 뒤로 미룬다면 이는 상식적이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병리적인 것은 이해하시면서도 심리적인 것은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병리적인 것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그 심각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심리적인 것은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으니 억압하고 참는 경향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연구에 의하면 불행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심적인 것을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리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치료에 있어서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것이죠. 이 나이에 무슨 마음치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외도 직면 후 몇 년을 묵혔거나 시간이 흘렀다면
이미 마음치료의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하며 마음치료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도 직면 후 빠르게 마음치료를 한 분들에 비해 그 효과나 예후가 늦게 나타날 수는 있어도 마음치료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기가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마음치료를 하더라도 개인의 성격과 성정, 그리고 성향 등에 따른 효과와 예후가 다른 부분이 있기에 혹 외도 직면 후 시간을 묵혔다고 해서 시간 변수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죠. 비록 시간을 묵혔어도 내담자의 성격, 성정,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는 마음치료의 효과와 예후가 빠른 분이 있고, 비록 빠르게 마음치료에 임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치료의 효과와 예후가 더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 변수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빠른 마음치료를 권하는 이유는 모든 심신의 증상은 빠른 대처가 추가적 상처와 아픔을 예방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적 효과를 더 빨리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호미로 말 것을 가래로 막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발성, 개방성, 수용성 등 내담자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용기가 있으시다면 비록 시간을 묵혔다고 하더라도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있죠. 외도는 사별, 이혼과 함께 부부 사이에 생기는 스트레스 중 가장 극단적이고 지속되는 스트레스 사건이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게 되면 나중에는 스트레스 사건과 스트레스 사건이 아닌 것을 혼돈하고 심리적 항상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회복 탄력성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스트레스도 유해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죠. 이에 삶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이 떨어지고 행복보다는 불행하다는 정서가 삶을 지배하며, 이에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칼럼의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내 인생은 망했구나,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구나 등등이죠. 외도란 사건은 부부에게 지금까지 유지한 삶에 대해 변화와 전환을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심적 장벽을 쌓은 채 동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삶의 변화와 전환이 없다면 외도란 사건은 몸과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외도란 사건을 승화하고 이를 통해 삶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비싼 인생 비용을 지불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말처럼 말이죠.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고통을 완화하며 이를 통해 회복과 극복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길을 가지 않을 경우 외도는 재발되거나 이혼 후 삶이 더욱더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마음치료에 늦은 시간은 없다는 주제를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